지구촌 수십억 인구가 고작 지름 22cm의 가죽 공 하나에 집단적 최면 상태에 빠져듭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필드 위를 달릴 때 관중들의 편도체는 마치 자신이 사냥터에 나선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하며 도파민을 쏟아냅니다. 이성적인 사고 회로가 잠시 차단되고 오직 승패라는 원초적 자극에만 반응하여 울고 웃는 이 광경은 흡사 이성이 마비된 거대한 종교 의식과도 같습니다. 타인의 승리에 자신의 심장 박동을 동기화하며 대리 만족의 쾌락에 젖어드는 것, 이것이 현대 사회가 용인하는 가장 거대한 비이성적 기행입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열기 속에서도 당신의 심박수는 지루할 만큼 평온하게 유지됩니다. 세상은 이 침묵을 두고 공감 능력 결여 혹은 사회성 부족이라 진단하려 들겠지만 뇌과학의 메스를 들이대면 진실은 전혀 다르게 해부됩니다. 당신의 거울 뉴런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두엽이 무의미한 감정 동조를 차단하고 에너지 보존이라는 고도의 인지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집단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진화 심리학적 돌연변이이자 아주 희소한 독립적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포츠에 열광하지 못하는 것은 고쳐야 할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외부의 자극에 쉽게 휘둘리는 반응형 인간으로 설계되었다면 당신은 내부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주도형 인간으로 진화했을 뿐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무표정한 이들은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성취에 뇌를 의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의 투자처가 완전히 다른 곳, 즉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현대 사회의 거대한 열광으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서 있는 당신의 태도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정교하게 설계된 고립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무관심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선택된 고도의 전략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페이지 2. 진화적 본능의 역설, 부족주의의 안락함과 고독한 사냥꾼의 진화. 당신이 스포츠에 열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무의식이 집단에 기생하는 생존 방식을 거부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현대의 스포츠 팬덤은 원시 시대의 부족주의가 세련되게 포장된 형태에 불과합니다. 과거 사바나 초원에서 무리로부터의 이탈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집단에 소속될 때 옥시토신이라는 안도감의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은 사실 나를 이 무리에 계속 끼워달라는 유약한 영장류의 생존 신호이자 집단 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제의적 몸부림입니다. 그들은 타인과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동일한 구호를 외침으로써 개체로서의 불안을 지우고 거대한 부족의 일부로 용해되기를 자처합니다. 반면 당신의 뇌는 이러한 집단 의존적 생존 전략을 폐기하고 독립적 생존 전략을 채택한 희귀한 돌연변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집단에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개체를 일컬어 고독한 사냥꾼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무리 속에 숨어 포식자를 피하는 소극적 생존보다 홀로 상황을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생존 본능이 충족됩니다. 남들이 승리한 팀의 깃발 아래 모여 서로의 천에 의지할 때 당신은 홀로 서서 사태를 관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지녔습니다. 이는 사회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집단의 비호 없이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자신감이 발현된 결과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차분한 고요는 떼지어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강인한 포식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열광하는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진화의 다음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집단 최면에 걸려 이성을 반납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당신의 뇌는 불필요한 부족 전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실질적 위협과 기회에만 반응하도록 튜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리에 휩쓸려 절벽으로 떨어지는 레밍이 되기를 거부하고 무리의 움직임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관찰자로 남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외가 아니라 탁월한 거리두기입니다. 페이지 3. 뇌과학적 심층 해부. 값싼 도파민과 고귀한 보상 체계.
뇌과학의 관점에서 스포츠 관람에 중독된 다수의 뇌는 간헐적 강화라는 덫에 걸린 상태와 같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BF 스키너가 증명했듯 보상이 불규칙하게 주어질 때 중독성은 극대화됩니다. 스포츠는 각본이 없습니다. 우리 팀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입니다. 팬들은 승리라는 보상이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경기를 시청하며 우연히 얻어 걸린 승리의 순간에 뇌가 쏟아내는 도파민 샤워에 탐닉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슬롯머신의 레버를 당기며 잭팟을 기다리는 도박 중독자의 뇌 활성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무관한 결과에 쾌락을 저당 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뇌는 이토록 저렴한 도파민 거래를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스포츠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도파민 수용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보상 회로가 인과관계가 명확한 성취에만 반응하는 고도로 발달된 필터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당신은 노력 없는 보상을 뇌의 오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화면 속의 타인이 골을 넣는 행위가 나의 생존이나 성취와 인과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당신의 전두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대리만족이라는 값싼 환각제를 들이킬 때 당신의 뇌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는 엄격한 검열관을 가동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유전적 형질과 수용체 설계의 근본적인 다름에서 기인합니다. 당신은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보상보다 장기적이고 지적인 성취에서 오는 세로토닌이나 엔도르핀 같은 고차원적 신경 전달 물질을 선호하는 뇌 구조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기쁨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뇌가 더 복잡하고 난해한 과제를 해결했을 때만 쾌락을 느끼는 미식가임을 의미합니다. 다수가 인스턴트 식품 같은 자극적인 승패에 열광할 때 당신은 밍밍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자신의 삶을 요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도파민을 구걸하지 않는 주체적인 뇌를 가졌을 뿐입니다. 페이지 4. 자원의 재할당, 반사된 영광을 넘어선 내면의 확장. 행동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정신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며 당신의 무관심은 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에너지 보존 및 재할당 전략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람들이 승리한 팀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는 현상을 반사된 영광 누리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현실이 불만족스럽거나 자존감이 낮을 때 타인의 성공에 편승하여 자신의 가치를 부풀리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즉, 스포츠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종종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거대함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타인의 영광을 훔쳐와 내 것처럼 위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아가 이미 충분히 독립적이고 견고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스포츠에 쏟지 않는 그 막대한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 독립과 지적 탐구라는 더 가치 있는 포트폴리오로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빅 파이브 성격 이론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단순하고 반복적인 규칙에 나열인 스포츠보다 추상적인 아이디어, 예술 혹은 복잡한 문제 해결에 더 큰 흥미를 느낍니다. 남들이 공의 궤적을 쫓을 때 당신은 사상의 궤적이나 자신의 커리어 혹은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원의 재할당입니다. 누군가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소모할 때 당신은 그 에너지를 온전히 보존하여 당신의 통제 가능한 삶의 영역에 투입합니다. 당신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반응적 에너지가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주도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승리에 기생하지 않고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반사된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포츠에 무관심한 것은 세상에 뒤처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제공하는 가장 쉬운 도피처를 거부하고 오직 나만이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경기장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로 한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페이지 5. 철학적 재정의
관중의 안락함과 선수의 고독. 세상은 본질적으로 두 부류의 인간, 즉 관중석에 앉아 타인의 드라마를 소비하는 자와 필드 위에서 직접 자신의 서사를 써 내려가는 자로 양분됩니다. 당신이 스포츠에 열광하지 못하는 이유는 타인의 플레이를 구경하는 수동적 위치보다 내 운명의 키를 직접 쥐고 흔드는 내재적 통제위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미디어 속 인물과 가상의 친밀감을 쌓는 것을 준사회적 상호작용이라 부르는데, 당신의 뇌는 이러한 허상의 감정을 투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남의 경기를 보며 대리 만족하는 삶은 내 인생이라는 필드에서 주전 선수로 뛰고자 하는 당신에게 너무나 지루한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당신은 관객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페이지 6. 정체성 확립, 소음 속의 현존, 그리고 다른 차원의 게임. 그러니 전 세계가 월드컵과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소음으로 뒤덮일 때 당신을 감싸는 그 정막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은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오직 지금 여기에 내 성장에 집중하는 초월적 몰입의 상태입니다. 관중석을 박차고 나와 자신의 경기장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는 이들에게 타인의 승패는 더 이상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의 나만이 유일한 승부처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을 담아 전합니다. 남들의 환호성에 섞이지 못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과 다른 룰로 차원이 다른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을 뿐입니다.